자, 그래서 이 백법명문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백법명문론 지금 이제 통도사에서는 백법명문론을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뭐 선한 심리작용 11가지, 또 번뇌 심리작용 뭐 26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심리작용들에 대해서 또 뭐 색법은 뭐고 신법은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가지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들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참과 계, 부끄러움. 그러니까 양심적인 부끄러움, 비판에 의한 부끄러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한 심리작용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방해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우리 거사님이나 보살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거사님이나 보살님이 제 일을 방해하고 제 의도를 좌절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돼. 이때는 이 두 가지,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악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는 어떤 관점에서 다시 반성을 하냐면은 이거는 업장이다. 내 업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은 사라지고 업력이 남아서, 지어놓은 업력이 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나한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원인의 업력이 나한테 충분히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참여, 그것과 관련된 나의 내면의 충동적인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먼저 반성하고 고칩니다. 자, 이제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149쪽의 아래 진한 글자입니다. 실로 변화를 원치 않아 허물을 고치는 것을 주저한다면 벌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즉시 변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주저하거나 내일이나 그 다음 날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허물을 못 고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주저하고 그냥 조금 이따 하지 뭐. 하더라도 지금 말고 다음에 오늘 말고 내일 요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부들은 많이 경험을 해요. 설거지 조금 이따 하자고. 조금 이따 하자는 설거지가, 예, 다음날, 바쁜 날 아침에, 이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닥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곤란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든지 뭔가 이게 이 허물을 고치는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조금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그것을 하기에는 내 평상시 에너지가 살짝 딸려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약간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뒤로 미루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살짝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떡하냐면은 이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되잖아요. 자, 저걸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면은 힘이 딱 모이죠. 그 순간의 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심리적인 길을 열어요. 신업, 구업의 길을 엽니다. 신업, 구업, 의업의 길을 열거든요. 해야 할 일을 조금 귀찮은 생각이 들지만 귀찮은 생각을 조금 또는 부담스러운 생각을 누적시키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힘을 받아요.
내가 그걸 조금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상태로 한 10분 앉아있고 20분 앉아있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10분, 20분의 업력이 누적돼서 이제는 그걸 해낼 수 있는 저 동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때 그 망설이지 말고 하나, 둘, 셋 하고 딱 치고 일어나면은 이게 아주 가볍게 치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은 해야 할 일은 미리 해놓으면은 매우 좋습니다. 이 해야 할 일을 미리 하는 거는 미리 저축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할 때 쓰는 거하고 유사하게 이 닥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왜냐하면 닥쳐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꼭 해야 되는 그 순간, 꼭 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다른 일이 겹쳐서 생기면은 뭔가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습관과 관련된 거는 한날 한시라도 빨리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을 떨치고 일어나는 그런 힘, 자기를 그 순간순간에 자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힘,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밀리면은 그 뒤에 150쪽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하는 대신 매일 표류하면서, 그냥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이렇게 전진도 후퇴도 아닌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그런데 전진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흐르는 물에 반대라면은,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배를 타고 물은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배는 이쪽 방향으로 이 배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노를 젓는 일을 계속 저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 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뒤로 밀리고 있을까? 서서히 뒤로 밀리죠. 물은 이쪽으로 흐르고 있고, 배는 여기 있고, 그 배를 이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노를 저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는 정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면은, 왜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익숙하게 우리가 훈련이 된 게 있어요. 24시간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는 과거생으로부터 너무나 연습을 많이 해와가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그런 업력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 아래에 딱 오늘날 이렇게 하는 자리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단호하고 근면하게 전진하지만 방향이 틀렸다. 삼억도에 들어가서 윤회의 수렁에 머물려고 하고 있다. 즉 뭐죠? 그쪽으로 유도하는 건 뭐예요? 탐진치. 그러니까 우리는 탐진치만, 이쪽은 과거생으로부터 연습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탐을 내야 할지, 어느 순간에 화를 내야 될지, 어느 순간에 거만심을 써야 할지, 이거를 이게 재지 않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탁탁탁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동하는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이 그런 업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도록. 자, 왜 자기 중심의 욕심이 많은 사람하고 만나면은 그런 분하고 같이 지내면 즐겁죠.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저촉하거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익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아주 노발대발하는 사람, 아니면 노발대발하거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이 진이라는 글자는 성낸다는 뜻인데, 이 성내는데도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뭐냐면 증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낼 애자가 있는데, 요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요 증은 싫은데, 미운데, 미워서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웃고 꼴 보기 싫으니까 고개를 싹 돌려. 외면하고 쌩깍거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뭐냐면은 분노인데, 이거는 분노인데, 이 분노가 입을 타고 나오면, 분노가 입을 타고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분노가 주먹을 타고 나오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 분노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애라고 하고, 이 분노가, 그러니까 성냄이 이런 회피하고 쌩까는 쪽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익을 조금만 건드리면 이러한 진심이 팍팍 작동되는 사람. 그 다음에, 원칙이나 상황을 얘기하고 도리를 얘기하는데, 씨가 안 맥혀. 그딴 게 뭐 중요해? 내 이익이 중요하지. 이런 거. 내 기분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분을 만나면은 너무너무 좋죠. 오래오래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업력을, 그 업력의 씨앗, 그런 업력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런 업력을 작동시킬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방치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 요 문제에 대한 이 결심, 그리고 행동,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요범 선생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의 업력을 끊임없이 수정을 했죠. 한평생 수정을 하신 분이에요. 상당한 경지에 도달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자, 거기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과 그 너머의 성인들은 육도를 초월하여 윤회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부처님과 보살들을 뒤쫓으라고 가르쳤다. 요범 선생이 말했듯이 의심을 완전히 근전하려고 노력하고 즉시 변하여 분발하려고 결심하여 부지런히 전진해야 한다. 늦추지 말고 지금 결심하고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우리가 탐진치를 계속 작동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선한 심리작용을 중심으로, 이 선한 심리작용은, 선한 심리작용을 작동시키는 것은,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선심소와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지난 글자를 보겠습니다. 150쪽에. 작은 허물은 자신의 살을 찌르는 가시와 같아 즉시 뽑아내야 한다. 커다란 허물은 손가락이 독사에 물린 것과 같아 독사한테 물리면 독이 퍼져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빨리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 역경에서 풍뇌익의 괴는 강한 의지로 허물을 고치면 성공이 보장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뭐냐면은 용기를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 밑에, 그러니까 손톱에 이렇게 손에 가시가 박히면은 가시가 깊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 박힌 자리를 조금 이렇게 그냥 빼기가 어려우면 살을 조금 이렇게 칼로 좀 이렇게 베고 그래서 가시를 찝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시를 뽑아내죠. 그거를 그렇게 손에 상처를 내고 가시를 뽑는 일, 상처를 내는 일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면은 그러면 가시가 저절로 없어지겠죠. 그런가요? 손에 가시가 깊게 박혔는데 그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상처를 내는 행위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아니면 손이나 발에 독사한테 물렸어요. 굉장히 맹렬한 독사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너무 멀어요. 그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손발은 너무너무 아까워. 비록 독사한테 물려서 지금 이게 곤란한 지경이긴 하지만 손발이 너무 아깝잖아요. 귀하고. 근데 물렸어. 그래서 독에 오염됐어. 그래도 어떻게 하기는 미련이 남죠. 그 사이에 미련을 갖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독이 퍼지는 순간에 독이 퍼진 만큼 못 쓰게 되고 결국은 중심으로 들어오면은 사망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지체를 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업, 구업, 의업 속으로 깊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깊게 파고들어오지 않게 이미 파고들어온 것들은 해독제를 투여해서 제거시키고 그리고 아직 파고들어오지 않은 것들은 아예 파고들어올 기세를 주지 않는 그런 틈새를 주지 않는 결단력, 과단성을 갖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럴 때 풍래익이라는 건데 풍래익을 지금 이제 역경에서 설명했는데 풍래익을 이렇게 괴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래. 그리고 요 세 개가 풍인데, 이 풍계인데, 자, 이게 왜는 뭐야? 밑에가 흔들리는 거죠. 이게 이게 진괴라고, 요거를 진이라고도 하거든요. 지진할 때 이게 바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바람도 이렇게 유동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냐면은 독사한테 물렸다. 그러면 이거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안주하고 있어야 되나요? 안 그러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마치 이게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근본이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뭐예요? 신속한 조치가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과단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역경 이렇게 풍래익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학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불법을 받아들이고 불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지만 근본이 또 유학자인 분들은 또 많이 교류하는 사람들이 유학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아는 얘기로 설명을 하면 뭐죠? 이렇게 주역의 괴상으로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풍래익 이 상황이 이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이 상황이 발생이 되고 큰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풍래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